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UV 보이는 라디오 어른이 동화 2회차의 진행자 SUV 아나운서 황유나. 이수환입니다. 어른이 동화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이 동화를 다 큰 성인이 되어버린 어른의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며 추억과 동심을 되찾아가는 방송입니다. 단 전공 수업을 듣고 탁해진 어른이의 시점을 곁들인 채로. 수환씨, 지난번 동화책을 읽은 이후로 어떻게 동심은 좀 되찾으셨나요? 아니면 전공병은 조금 해소가 되었나요? 저는 더 이상 지하철 안내음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어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 딱 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은 별로 안 거슬리던데요? 그럼 2회차 만에 어른이를 탈출하신 건가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1회차 때 황데렐라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찌나 새소리가 신경이 쓰이던지 남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432Hz로 소리내기 이런 거를 조금 해보기는 했습니다. 수환씨, 저도 지난번 수환씨와의 대화 이후로 이제 더는 메뉴판을 외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먹을 메뉴만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메뉴판을 안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옆 사람 친구의 메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다이어트 식단에 영양성분 저게 부족한데 하면서 자꾸 뭔가를 추가해 주려고 하고. 역시 아직은 전공병을 이겨내지 못한 어른이들이네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동화를 순수하고 동심 넘치는 동화로만 읽기에는 너무 커버린 어른이의 시점으로 새로운 동화 속 새로운 궁금증을 한번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어른이 동화 2회차 동화는 백설공주 말고 백선공주입니다. 제가 어지간히도 성격이 급한 탓에 일주일씩 기다려서 본방사수해야 하는 드라마를 못 본 지가 좀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급한 성격을 누르고 백수왕공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려면 그 등장인물이 아주 흥미로워야 할 텐데 백수왕공주 씨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좀 해주실래요? 어쩐지 황데렐라도 9시 반만 되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더라니 성격이 정말 급하시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백수환공주는 하루에도 100번 먹을 생각에 웃음을 짓는 수환공주로 여느 공주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처럼 공주의 무거운 왕자를 지켜나가는 중이라는 간단한 설정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백수왕공주 씨가 어떤 공주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일산에 이름부터도 식사동인 한 마을에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백수환공주가 살았어요. 늘 공주에게 먹을 걸 빼앗기던 새왕비는 본인의 간식이 없어졌을 때면 늘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내 브라우니를 먹었지? 백수환공주입니다. 화가 난 왕비는 PT쌤을 불러 공주를 헬스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헬스장에 갇혔다고 얌전히 운동만 할 리 없는 백수환공주. 탈의실에 숨어 닭가슴살을 먹던 공주는 그곳에서 기구를 청소하던 7 난쟁이를 만났어요. 복스럽게 먹는 공주의 모습에 반한 난쟁이들은 공주의 닭가슴살을 튀겨주기도 하고 왕비가 먹는 속세의 음식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공주는 난쟁이들의 청소를 도우며 함께 살아갔어요. 한편 공주가 헬스장에 갇혀 풀만 먹는 줄 알았던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질문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내 마라탕에서 치즈떡을 다 빼먹었지? 백수환공주입니다. 하지만 공주는 지금 헬스장에 갇혀 있잖아. 이번엔 진짜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왕비는 땅콩잼 대신 독약을 바른 사과를 들고 공주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 사과를 꼭 먹는답니다. 내가 딱히 운동을 하던 건 아닌데 사과? 맛있어 보인다. 공주는 역시나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독이 퍼지면서 풀썩 쓰러졌어요. 집으로 돌아간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내 치킨 다리를 먹었지? 다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공이구나.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진 공주를 보고 엉엉 울었어요. 그때 울음소리를 듣고 헬스장 아래층 고깃집 왕자가 올라왔어요. 누가 또 운동하다 이렇게 우는 거야? 아니, 우리 단골 손님이 쓰러져 있잖아. 천국의 계단이라도 탄 건가? 한눈에 고깃집 단골을 알아본 왕자는 서서히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고기 냄새! 왕자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의 고기 냄새를 알아본 공주가 깨어났어요.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군요.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고깃집으로 가 고기를 3점씩 넣은 쌈을 싸먹었고 이를 들은 새왕비는 약이 올라 쓰러졌답니다. 우리 씩씩한 백상공주가 무서운 새엄마에게 굴하지 않고 브라운이며 마라탕에 치즈떡까지 다 뺏어 먹다니 제가 다 기특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헬스장 아래층 고깃집 왕자님의 고기 냄새를 맡고 스스로 독도 해독하고 그냥 아주 장한 백상공주의 해피엔딩 스토리여서 제가 다 마음이 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어른이 동화를 진행하는 어른의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의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백상공주는 무슨 독을 먹었을까요? 아니, 우리 황데렐라 전공이 식품영양학과 아니었나요? 당연히 음식의 영양성분에 대해 분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치즈떡과 브라우니의 영양성분표만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자, 식품영양학과라고 하면 다들 우리 백상공주 씨처럼 음식의 영양성분표,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 정도로만 알겠지만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는 정말 많은 연구실이 있습니다. 맛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식품 독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독사과를 먹은 백상공주는 얼마 만에 몸에 독이 퍼졌죠? 베어 물고 삼키자마자 쓰러졌죠? 그걸 봐서는 독사과 속의 독은 인간의 체내에 작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추리는 시안화 화합물, 체내 세포 호흡을 방해해서 급성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안화 화합물은 매실, 복숭아, 사과 등의 씨앗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죠. 오, 벌써 독의 출처를 찾은 건가요?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청에 따르면 7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사과 40개 있는 씨를 모두 잘게 씹어 먹은 경우에만 치사량이라고 하니 아니고 심지어 시안화물 중독은 곧바로 죽음을 초래하니 고깃집 왕자님의 향기에 깨어난 백상공주는 아닐 테고 결국 독이 퍼지는 속도는 엄청 빠르고 한 입 베어먹은 것으로도 쓰러져야 하면서도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독극물이라면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예상은 감기약 중 콧물과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성분 중 벨라돈나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와 닮은 외관을 하고 먹어본 사람에 따르면 단맛이 나서 의심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알에서 20알 정도가 치사량인 독극물이니 충분히 독사과에 바르거나 주입하는 식으로 백상공주에게 섭취를 시켰지 않을까요? 그러면 벨라돈나라고 가정했을 때 백선공주는 어떻게 해독까지 한 걸까요? 자, 벨라돈나의 해독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활성탄소이고 활성탄소는 목재, 무연탄 등을 원료로 하는 매우 미세한 입자의 화합물입니다. 탄소만 남긴 채 목재를 완전히 태워 만든 수세, 약품이나 증기 등을 가공해서 미세 기공을 증가시켜서 활성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래층 고깃집 왕자님이 활성탄 숯을 사용한다니 얼마나 단골 손님이었는지 독이 해독되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 백상공주님의 단골이 될 정도로 먹었던 그 재력에 감탄을 하고 넘어갈까요? 와, 정말 멋있는 공주님이었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독만 안 먹게 조심한다면 백선공주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독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먹었을 때 그 조합이 건강에 좀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흔히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하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백선공주를 고려해서 알려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라면과 콜라는 체내 칼슘을 전부 다 뺏어가서 뼈와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지방 함량이 높은 땅콩을 차가운 맥주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의 작용을 방해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설탕과 토마토의 조합은 설탕이 토마토가 가진 영양분을 다 뺏어가며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제가 알기론 백선공주가 아주 즐겨 먹는 조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백수왕공주 씨를 위해 제가 영양 만점 음식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5대 영양소를 모두 갖춘 완전 영양식품 군밤입니다. 그런데 군밤 아저씨께서 여름에는 군밤이 맛없다 하셔서 지금은 군옥수수를 팔고 계시니 모두 백상공주 씨를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군옥수수를 먹고 겨울이 오면 한번 군밤을 먹어봅시다. 역시 군밤만 30번 먹은 황데렐라. 끝까지 군밤, 이제는 군옥수수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하, 이제 이것으로 어른이 동화 2회차까지 끝났습니다. 이로써 25년도 1학기의 어른이 동화가 끝을 맞았습니다. 진행하는 저희의 전공인 식품영양학과와 음대인 만큼 관련된 내용밖에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어릴 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읽었던 동화들을 성인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와 섞어서 듣게 되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다면 다음 학기에는 더 다양한 전공의 진행자를 모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되죠. 그렇죠. 전공병이라는 게 저희만 갖고 있는 병이 아닌 전공 수업을 들어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 다양한 분야의 전공병을 들어볼 수 있는 동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냉철하지도 않고 예리하지도 않은 시선으로 동심을 찾아가고자 어린이 동화를 각색해서 어른이 동화로 읽어나갔던 SUB 아나운서 황데렐라 황유나 백상공주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